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여한다면 증여 효과도 없고요.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세금 바가지 쓴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기획부터 시작해서요. 실행, 납세 대책, 사후 관리, 기타 다른 세금과의 조화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팁으로 절세 팁으로 상속세를 판단하거나 증여세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치 아주 유능한 전문 악사인 관현악단이 한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0명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조화, 하모니를 통해서 멋진 음악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상속 컨설팅 플랜, 절세 플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자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모든 세금과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서 고려한 다음에 반드시 최적의 솔루션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불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엉성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고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마시오. 자, 잘못된 증여 사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을 면세점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죠. 만 19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2천만 원 각각 받다 보니까 증여에도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얼치기 전문가는 바로 이렇게 그 증여를 하라고 꼬드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재산 이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100억인데 5천만 원 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99억 5천만 원이 10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130억, 14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 하나 많아. 아니죠. 증여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증여를 한다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절세 효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 증여한 5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서요. 금융상품,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펀드나 아니면 ELS나 파생상품 등 예금 적금 아니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가입합니다. 아니면 또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하겠죠. 비과세라고 해서 안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비과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하지만 일단 5천만 원, 2천만 원 받은 것도 증여세,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한다고 해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얼마나 이자 배당을 적게 주길래 비과세를 해줍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비과세를 빌미로 해서 보험은 10년 동안 장기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공시율 상품 이자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투자 수익이 좋은데 갔다. 그러면 뭐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래저래 5천만 원, 2천만 원 증여하고 금융재산, 투자자산에 아니면 최악의 연금보험 이런 데 가입했다가는 둘 다 자산관리 모조리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5천만 원,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은요. 적어도 최고의 상품만은 가입시킬 필요가 있겠죠. 물론 5천, 2천 증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최고의 상품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실한 국민연금 가입부터 실시하는 것이죠. 무소득자인 자녀가 있다, 손자녀가 있다, 만 18세 이상 고3 자녀라면 다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가입을 해서 최고보험료 납부하면 되겠죠. 2025년도 7월 달에 637만 원 보수월액의 9% 57만 3,300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효과가 있죠. 만 18세부터 보통 27세 미만까지는 납부 예외 기간을 두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하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게 없다면 아예 27세 미만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통보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8세부터 가입을 한다면 남들보다 무려 10년을 더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총 납입보험료 플랫하게 현재 57만 3,300원을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6,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신한다면 그것도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6,880만 원 그 이상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령액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재평가율이 남들보다 10년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재평가율에 의해서 연금액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재평가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득대체율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하지만 재평가율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미리 많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공짜 장애보장하고 유족연금, 사망보장을 받게 되니까 이거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18세 이후부터 뭐 나중에 20대 중반이 됐다. 여성 같은 경우는 23세면은 또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50% 지원받고 소득공제 받고 환급 받고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 굴러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플랫하게 57만 3,300원을 10년 먼저 냈다면요. 남들보다 현재 가치로 매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5세 때부터 받는다면요. 20년 남성은 1억 1천만 원 현재 가치로 더 받고 여성은 1억 3,248만 원 더 받거든요. 90세까지 수령한다면 남녀는 다 1억 5천만 원 가까이 더 받고요.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2억 원 가까이 더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짜 무료 장애보장, 사망보장도 덤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아닙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미래 가치잖아요. 만 18세가 이렇게 가입한다면 47년 후에 46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로 체증해서요. 그렇다면 47년 후에는 46만 원이 아니라 46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고려해서 미래 가치로 판단한다면요. 만 18세 현재 3.6% 2023년도 물가 상승률 적용 시 90세까지 산다면요. 남들보다 동일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친구들은 만 18세부터 나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나입했다 이거죠. 그랬으면 12억 원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100세까지 산다면은요. 놀랍게도 21억 원 가까이 더 받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43억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부가 된도 마찬가지로 43억 원 더 받게 됩니다. 이런 행동 왜 안 하십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증여해 놓고 이런 데부터 먼저 가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세까지도 살 수 있겠죠. 현재 18세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50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부부라면 100억, 101억 정도를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 오래 산다. 아니면 물가가 3.6%가 아니라 5%, 7%, 8% 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요.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당연히 그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천, 2천은 중요하지 않죠. 면세점 중요가 아니라 마중물 중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 2천 하지 마시고요. 돈이 좀 더 있다면 1억 5천, 1억 2천, 아니면 5억 5천, 5억 2천, 아니면 10억 5천, 10억 2천을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심지어는 30억 5천, 아니면 30억 2천을 증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증여하고 나서도요. 금융상품 가입은 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금융상품은 배제하고요. 일단 확실하게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투자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평생 투자를 강화한다면 꽃놀이패처럼 투자가 자유로울 겁니다.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노후 준비는 100%, 200%, 500%, 1000% 확실하게 국민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가 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증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보통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 걸 먼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히 계산을 안 했으니까 당연해 보이겠죠.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적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판단하겠습니다. 아버지가 70억, 어머니가 3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이고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사위 1명 있고요. 손자녀 2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 받고 1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모친께서는 상속세 내고 30억 받았으니까 상속재산이 48억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4% 증가한다면 상속세는 또다시 어머니는 혼자 됐을 때 28억 9천만 원을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11억 6천, 어머니 28억 9천만 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40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사전증여해야 되겠죠. 그러나 얼핏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재산이 많은 부친부터 상속하겠다, 증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70억 가진 부친께서 자녀한테 10억 5천, 자녀 배우자한테 5억 천, 손자녀 2명한테 5억 5천씩 토탈 26억 6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5억 6천4백만 원 나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10년 후에 부친께서 돌아가신다면요, 상속세는 9억 6천만 원 나오고, 모친은 상속세 대납하고도 65억 원의 상속재산이 생기겠죠. 모친의 재산은 또 10년 동안 4% 상승한다면 나중에 41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친 41억 원, 부친 9억 6천만 원 하니까 50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1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친이 증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께서 부친은 70억 그대로고 모친이 30억에 대해서 26억 6천만 원을 증여하면 똑같이 5억 6천4백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10년 뒤에 부친께서 돌아가신다면요,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25억이 나옵니다. 10년 뒤입니다. 당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친은 상속세, 그러니까 30억 받고 상속세 대납하고도 남는 재산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10년 후 모친의 상속세는 또 는다 하더라도 15억밖에 안 되니까 2억 4천입니다. 그렇다면 모친이 증여한다면 10년 후에, 그것도 10년 후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부친 25억 원, 모친은 2억 4천만 원, 27억 4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이 증여하고 돌아가신다면 부친의 상속세는 9억 6천, 모친의 상속세는 4억 41억 원, 50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모친이 증여한다면 부친의 상속세는 좀 늡니다. 25억 원. 하지만 모친의 상속세는 2억 4천밖에 안 되고 토탈 27억 4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세액이 무려 23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사전에 증여한 게 있죠. 5억 얼마 증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증여했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는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뭐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부모님, 재산이 있는 부모님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증여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여명도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친께서 재산이 많다면,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면 부친한테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모친의 재산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서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저한테 신청하시면 몇천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잘못된 증여 사례. 부담부 증여할 거라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만 추가 증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그 증여세, 취득세 납부 제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하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는 증여한 게 아니다 보니까 또다시 증여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하고 또다시 추가 증여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야만 취득세, 증여세를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할 것을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가령 주택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 6억 원이다. 이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실제 그 전세보증금 6억 원은 증여한 게 아니니까 4억 원만 증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은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고 또한 상속세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증여를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택을 증여한 이후에 부동산이나 빌딩 부동산이나 아니면 또 현금이나 기타 등등을 추가 증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하지 않고 또 다른 재산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먼저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요. 다시 또 어게인 문재인이 돼서 가렴주가 앞으로 더 횡행할지도 모릅니다. 종소세는 물론이고 종부세, 양도세, 기타 등등 세금 폭탄이 이어질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2022년도에 꼬마 빌딩이라든가 나대지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가와 괴리가 많을 때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보충적 방법,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가격이 아니고요. 시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알짜배기 부동산이라면 사전증여 전략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요. 부동산을 단순 증여를 해야만 한다는 거. 이번에는 좀 좋은 방법이죠. 부담부 증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활용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때도 보증금을 잘 활용해야만 효과적으로 재산권을 지키면서 이전은 시켰지만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평생 상속세 걱정 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호가호위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현명한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단순 증여한다면 보증금은 수증인의 몫이 되니까 자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하고 돈이 남습니다. 그 돈을 부모님이 수렴청정 증여로 핸들링하면 되겠습니다. 매각관리, 자산관리, 임대관리를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맡긴다는 약정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 취소된다는 약정을 맺는다면 부모님이 증여했지만 확실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상속세는 완벽하게 피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가격이 20억 원이다. 근데 시가는 35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전세보증금 1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억 원 전체를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년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한 사람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6억 4천에 취득세 8천만 원 하니까 총 7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이 나옵니다. 물론 자녀가 결혼했다면 더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15억 원을 줘야 되니까 15억 원 주고 나면 7억 2천 세금 내고요. 7억 8천의 돈이 남습니다. 이 돈을 수렴청정증으로 부모님이 핸들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증여일은 단순 증여로 20억 원의 상속재산이 제외됐으니까 당장 50% 감안했을 때 10억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죠. 증여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20억짜리가 40억, 50억 된다면 40억, 50억, 60억 그 이상의 상속세를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5억 원만 상속재산이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가 극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단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증여를 한다면 메리트가 있죠. 전문가조차도 단순 증여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담부 증여를 요청하고 그렇게 실행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다면요. 컨설팅을 통해서 왜 안 그런지, 왜 단순 증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 손실은 무지막지합니다. 이거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재산 금액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적격 컨설팅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죠. 검증받은 사람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후폭풍이 없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혹시라도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5분 만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간단하게 고치는 전문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뜯어보고 엄청난 시간 3일, 4일 동안 뜯어보고 엄청난 경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한테 맡기시겠습니까? 결국 그리고 나서 고치지도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깨끗하게 5분 만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솔루션을 제공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5분밖에 안 했으니까 5분의 값어치를 그냥 10만 원 주면 곤란하겠죠. 자, 솔루션은 이겁니다. 절세 컨설팅은요, 내가 수백억, 수십억 절세를 하는데 당당하게 제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짜장면도 공짜, 1,000원짜리 이런 것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사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값을 치르십시오. 8,000원, 9,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 제 값을 치른다면 서비스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으로 만족하실 겁니다. 도자기도요, 누가 빚느냐에 따라서 백자나 청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잘못 실력가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도자기를 빚었다. 그러면 시장이나 리어카에서 파는 싸구려 도자기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이 역량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다양한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니까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고 고객만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CFP를 만나셔야 됩니다. 독립된 자산관리사를 만나셔야지 여러분 편에서 확실하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인가 팔면 안 됩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각종 보장보험이나 ELS, ISA, 펀드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을 판매를 한다.
연금저축이나 판매하고 막 그런다. 연금저축 펀드나 판매한다. 그러면 연물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이러한 쓸데없는 상품들 가입해서 나중에 화를 입는 것을 평생 화를 입는 것,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것을 피하셔야 되겠죠.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무엇을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야만 항상 손해보지 않고 평생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그 다음에 재산을 증식시키고요. 그 다음에 만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분한테 자녀들을 맡깁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람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돈을 들여서 6개월 동안 예약을 기다려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자녀가 교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컨설팅비를 냈는데 10억, 100억에 절세를 했다면요. 여러분은 1000배, 10,000배를 노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가라면 컨설팅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산가에 엄청난 고민 많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3,400개여 차례 VIP 컨설팅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죠. 자,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 현명한 증여 전략 하고 NGP 플랜을 동시에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갖고 NGP 플랜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은 제가 다 해드립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약도나 찾아오시는 길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 성함을 문자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제조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이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 5월달부터는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엄청난 질의응답하고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절세 전략, 은퇴 설계, 기타 등등 다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무료로 했더니 사람들의 가치를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부터는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3만 원 입금하시고 저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장소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잘 모르시면 저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카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복불복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인생은요, 실력,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대로 삽니다. 하지만 자기가 능력이 많아도 현명한 선택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겠죠. 무엇인가 팔지 않는 당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셔갖고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